그러니까 그러면 왜 서희는 이런 니즈들이 있었을까? 자, 서희의 이제 그 다트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네. 근데 이제 뚝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목걸이 말고 시계. 이제 네. 시계. 네. 시계도 자수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네. 술술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KBS가 어제 밤에 단독으로 보도한 거예요. 네. 특검. 김건희 고가 시계 수사. 김 여사 순방 때 필요하다고 해 사줬다. 어떡해. 네. 요 양반이 요새 유튜브로 하려 하고 계신다. 네, 요 양반이 야로 자기가 TV. 얘기했어 그냥. 네. 이분이 드론돔이라는 회사의 손성빈 대표입니다. 직접 얼굴을 이렇게 하고 짤 깠으니까. 공개하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드론협회 회장입니다. 드론? 한국드론협회. 이 2002 드론 협회 회장님. 네네, 드론협회. 더러운 협회 아니고. 드론. 네네. 그 분당 쪽에, 판교 쪽에 요 있습니다. 양반이 이거 뭐 기술 하이테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 그 개 네, 로봇개 로봇개. 아, 이렇게 이제 청판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2021년도에 이게 보면 이제 이 드론 협회와 이제 그 드론 돔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면 매출액 8천만 원 정도고요. 손실이 단기순 손실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8억인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잠식이 되는 상태였고, 그러면 이제 돈은 외적으로 보면 개인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회사는 이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열람을 하면 이제 다트나 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외견상 일단 일루는 자기들 돈이 풍족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개인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호처에 로봇계를 납품을 하죠. 시범 케이스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맞아요. 원래는 이제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이 대선 때 이제 제가 정책 총괄을 했잖아요. 정책에 들어갑니다. 군현대화, 드론화, 로봇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거슬러 가면 김건희와 김건희 지인들이 여러 가지 왜 우리 저 뭐라 그래요? 마음치유 사업이 마음치유 있었어. 이런 것들 예산도 엄청나게 많았어. 네네네. 아시다시피 마음치유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원래 돈을 빼먹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구체적인 건 금액이 딱딱 떨어지고 범위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 마음치유 이런 게 범위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정가가 없는 거야. 잘 모르는 그 거죠. 마진이 안 보여. 그쵸.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2021년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대선 2021년 6월부터 이제 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000만 원을 이미 그때 이 사람들이 고액의 후원을 그렇죠. 했잖아요. 맥시멈으로 때렸지. 네네. 그러면 그때 후원은 당연히 이걸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이런 로봇군 그다음에 뭐 이런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해요. 아하. 이쪽 회사에서 하는 이 회사에 한 건 아니고 이런 유해 관련 행사에서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늘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캠프에서는 이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는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회사 임원진하고 쭉 봤을 때 대선 이런 것들이 펼쳐질 때 계속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이분도 그 전부터 그러면 윤이든 김이든 또는 김용현 장관을 알 수 있었겠구나. 이건 추정이죠. 그렇죠. 그런 검증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로봇계 납품 업체 대표 윤석열 집서 김건희의 5,400만 원짜리 시계 전달. 집에서 집도 했다는 가는 거야. 사이네요. 요 정도 사이면 네. 그냥 단지 이 비즈니스를 개시한 관계가 아니야. 요 양반도 측근. 상당히 네.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뭔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실제로 요 분도 특검에서 이미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혐의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인가 수의계약과 이 사람이 관련된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혐의가 포착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뭐가 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현대에서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네. 제품 인수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계약을 한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업체는 다른 업체예요.
미국 회사 거를 이제 수입해서 그야말로 그냥 운용만 하는데 그때 영상으로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냥 정상 쪽이라면 경호니까 경호를 하는데 거기서 앉아! 이렇게 하면 경호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근데 계속 얘한테, 이 로봇 걔한테 앉아! 이래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잘 작동이 안 돼요, 막. 더구나 이게 그때 당시에 안타깝네요. 네. 원래 그 로봇계 또는 로봇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정부는 그 협약에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그래야 되고 방향이 잡혀 있는데 네. 얘는 무기 장착이 가능한 모델이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한겨레가 수의계약 사실 보도하면서 그 다음 해에 원래 대규모로 데려오기로 했었어. 네. 로봇캐들을. 근데 나가려야 됐지. 네. 망가졌지.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계속 앞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텐데 재밌는 것은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네. 뭐 거침이 없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서희건설이 앞으로 많이 뉴스에 네. 진짜 그렇죠. 이 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희건설이 네. 이제 딸 셋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위가 이제 3명인데 정말 재밌게도 제가 주목해서 본 게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음흠. 지난주 토요일 날 이미 이제 그 관리실에서 폐쇄한다라고 문자 보내고 막 다 했잖아요. 네. 알았더라고 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나갔냐. 이 서슬퍼런 특검이 하는데 이 맞아요. 부분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세 딸이 이제 있는데 이름도 다 오픈돼 있어요. 윤희, 맞아요. 성희, 도희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그래서 서희건설이 왜 서희건설이냐면 충청도에서 딸이 하나, 둘, 서희 하잖아요. 3명. 그래서 진짜? 서희건설이 그래서 실제 그 서희건설이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오. 나옵니다. 야. 그 첫째 사위가 검사죠.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박성근. 네, 박성근하고 박성근 국무총리실에 검사. 이제 네. 비서실장이 됐죠. 그래 네. 둘째 판사, 셋째 판사. 판사. 그다음에- 전직 판사랑 결혼했었어. 예, 사실 예. 모두 다. 셋째 딸은 검사 8년을 했어요. 네. 8년을 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어. 남편이 연수 중이에요. 그래서 음. 미국에 연수 가 있습니다. 이런 건 특종은 아니겠지. 진짜 작은 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인맥이 벌써 검사 2명, 판사 2명이죠. 그렇지. 그럼 끝났지 뭐.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네요, 정말.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서희는 분명히 뭘 빼돌렸다는 건 나왔잖아요. 카페 깔려있고 하잖아요. 네. 이거 끌개로 뭐 나가려니까 바닥 긁히고 하니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에요. 서초구청 바로 정면 맞습니다. 앞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닥 긁히고 할까봐 이제 뭐 이렇게 양탄자 깔고 이제 했겠죠. 그러면 뭐를 들고 나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는 대략 짐작은 됩니다. 어디로요? 전국 각지에 공사 현장이 많잖아요. 거기 컨테이너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렇지. 기업들이 압수수색 받고 이럴 때 아. 옛날에 어디를 많이 애용했냐면 미사리 경정장 옆에 무허가 컨테이너들이 많았어요. 싼 값에 임대해주고 뭐가 있는지 뭐 무허가였기 때문에 옛날 현금 주고 막 해서 그거 사실 뭐 장기 이사 갈 때부터 네. 그 컨테이너에다가 짐 맡기거든. 그렇죠. 그런 그런 게- 요즘은 이삿짐 회사들은 정식으로 돼 있죠. 네. 네. 근데 무허가들도 많이 있었어.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손해배상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정식으로 돼 있는데 서희 같으면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들에 컨테이너 많잖아요. 현장 그 중에 컨테이너. 어딘가. 그러면 CCTV를 잘 추적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에 사실은 이제 건설 현장마다 있는 컨테이너를 다 뒤져야겠네요. 여기서 왜 제가 이거를 주목해서 보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 DART를 검색해서 서희건설이라고 쳐보시면 어제자 공시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송 땡땡이라고 실제 송 땡땡이라고 돼 있어요. 송 땡땡 부사장 이렇게 돼 있고 횡령배임 13억 7,500 저도 봤어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자 왜 그러면 나왔지? 갑자기 왜 이 와중에 횡령배임 공시가 났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면 꼬리 자르기. 그동안 네. 선물 이런 거 살 때 회사 돈 뺐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네. 그죠? 더군다나 부사장이에요. 서희처럼 지금 80세 넘으셨어요. 회장님이 네. 81살인가 되세요. 이런 분들이 창업해서 오랫동안 오고 이런 기업들에서
쉽게 횡령 배임이 일어난다고요? 만만치 않아요. 어. 실제로 그 관리 체계나 이런 게. 실제 서희에서 그 목걸이 살 때도 그 비서실장 어머님가가 계속 이 회사에서 이거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컨펌해 주세요. CEO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지. 비서실장이 컨펌을 받죠. 맞아요. 사장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모두 다 오나가 직접 관리하고 결제하는 아주 타이트한 구조죠. 네, 방법도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건 네. 왜 그러겠어요? 혹시라도 중간에서 슈킹. 예를 들어서 아하. 뭐 6천만 원이라고 뻥치고 한 1,000만 원 빠져나가는지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 회사에서 한복판에서 13억 7,500이 횡령 되나? 배임이 났다. 그래서 지금 서희건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네.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제 추정이지만 누구한테 이제 몰아빵을 하는 몰았다, 거죠. 몰았네, 밀어빵, 정말. 몰아빵을 하는 거죠. 그 송땡땡이가 예. 지가 횡령해서 자의적으로 한 거다. 네. 뒤집어서.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네. 윤모 씨가 그렇죠. 지가 그냥 네. 개별적으로 돌출 행동을 김건희 라인이랑 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남에서 이제 자르는 우리가 것처럼. 지금 보는 건 목걸이지만 그것만 있었겠어요. 선물이나 절대 이런 거 아니죠. 빠져나간 게 네. 뭐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겠지. 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김충식 수첩, 네, 낙천 맞아요. 수첩이 공개가 됐는데, 네, 19년도. 자, 이거 노컷뉴스 단독이에요. 그렇습니다. 나토 목걸이 전달 의혹 서희건설 낙천 수첩에도 등장. 그 수첩이 요건데, 네. 2019년에 그 캘린더에 적힌 거야. 서희 7건, 네. 이봉관. 이봉관 회장, 네. 네. 회자거든요, 회장. 네. 자, 이거 7건이 뭘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충식이 김건희의 그 집안, 뭐 어머니와 김건희가 주도하는 김씨 일가의 비즈니스 바지 사장 또는 간판이라고 한다면 엄마와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쪽 라인에서 뭔가 오래전부터 비즈니스가 계속 있어 왔던 사람인 네,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소위 말하면 대관을 하는 간판이 그 장사위 네. 박성근이었고 박성근. 그래서 인수위에 박성근을 참여시켰고 네, 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한 게 아니야. 네네. 그리고 그는 여기 김충식 수첩에 있다는 거는 윤석열은 그 역시 이 낙천 김충식 수첩 메모에서 관리되던 대상에 불과했던 놈이야. 저 근무 이력을 보시면 음. 박성근 그 총리 비서실장 하던 박성근 검사는 윤석열과 거의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 근무연은 형사부가 별로 있고요. 어. 여기 서울에 왔을 때도 형사부장을 했고 공안 주로 일반 형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문 정권 때 비실비실하다 날라간 특수부로 선수거든. 잘 나가던 이 저 윤 라인. 그래서 자막 이런 데 보면 언론사에서 보도했을 때 박성근은 윤석열 라인 이렇게 이제 자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해석하면 박성근은 그러면 추정해 보면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에 가까웠을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에 또 근거를 보면 자 가로수길 예화랑 그 다음에 양재동 네. 비밀 아지트 네. 비밀 사무실. 나온다. 자 그러면 네. 왜 그 당시 그러면 건진에게 사무실을 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건진은 자기들은 그걸 안 썼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막 주장한 거에 보면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막 거짓말하다 보니까 막 네. 틀리는 건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이 사무실을 운영했다라고 또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쓰지 않았다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 사무실 비용을 냈다는 건 자, 또 요 뭐예요? 기사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뉴스원. 네, 뉴스원 기사고요. 윤치임식 초청됐던 서희건설 대선 땐 건진 양재동 캠프 입주 의혹도라는 그 제목입니다. 양재동 캠프가 네, 저 서희 2021년부터인데 서희 캠프였던 거예요, 서희 2층이에요. 캠프. 그 양재동이. 서희건설 그 건물의 2층입니다. 네. 자기들은 안 했다고 이제 막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뭐 증거는 다 없애고 다른 게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제 안 했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재동 캠프는 서희 건설 캠프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김건희 쪽에서 관리하던 그 동업 관계 또는 뭐 네.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던 그게 건진이잖아요. 그러면 네. 건진과의 축은 주로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인맥에 더 가까울지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서희는 이런 니즈들이 있었을까? 자, 서희의 이제 그 다트의 음. 지배 구조를 보시면 네.
서희를 지배하는 회사는 유성 TNS라는 회사고 이봉관 회장 지분율이 5%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계속 많은 비판을 하는 게 아주 낮은 지분율로 상장사를 지배한다 이거잖아요. 네. 서희건설은 코스피가 아니에요. 코스닥입니다. 네. 그 이봉관 회장이 5%대고 딸 3명이 이 서희가 네. 0. 몇 %대였고 최근 들어서 이 셋째 딸이 지분율을 많이 높여서 재무총괄 이런 역할을 했어요. 검사 옷을 벗고 나서. 네네네. 그래봤자 개인들의 합이 10%가 되지 않아요. 지분율이. 그 다음에 유성 TNS라고 하는 회사까지 합쳐야 15% 이내예요. 대략. 최근에 네. 또 변동이 생겼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 기존에 제가 체크했던 게 그래요. 그래서 유성 TNS를 또 거슬러 가면 유성 TNS도 코스닥 상장사인데 네. 거기에 대주주는 한일 자산관리엔 대부라는 자산관리엔 투자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대부업 이런 게 많이 끼고 있어요. 건설사는 오. 대부업을 끼고 있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업에 보면 건설하고 그 쭉 업종 있잖아요. 목적사항에 네. 보면 등기부에 떠보면 대부 이런 게 같이 껴있는 아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일이 유성 TNS를 지배를 하고 유성 TNS가 서희를 지배하는데 지분율이 이렇게 낮고 하다 보니까 순환 출자로 고리로 연계돼 있어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공정위 금감원에서 뭡니까? 순환 출자하지 말아라잖아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말아라. 그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과 공정위 이런 데서 항상 와치의 대상이 회사죠. 거기에 그러니까 더더구나 판검사들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서희가 뭘로 유명했어요? 지주택이라고 부르죠. 지역주택조합. 가장 분쟁이 많은 사업장들이 뭐예요? 지역주택조합이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 보통. 보통은 좀 꺼리고 거기서 막 조합장들이 뭐 뇌물 줘서 구속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제 고향에서도 서희하고 돈 주고받아서 조합장이 지금 KTX 오송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 회사가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은 분쟁과 이런 거 야기되는데 등장을 하고. 그래서 또 판검사가 필요했구나. 그렇죠. 그런데 서희가 놀랍게도요. 원래 소위 도급순위라고 부르죠. 건설사들이요. 도급순위에 23위부터 30위권에 있었거든요. 23위로면은 아유 뭐 랭킹 23위 별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건설사 도급순위 23위는요. 다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회사들이. 그렇군요. 다 대형 회사들이에요. 100위 안에만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3위에서 30위권을 하다가 네. 13위권까지 올라갔어요. 와,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이 단기에 몇 조 올라간 거죠? 누구 덕을 봤을까? 그래서 야. 작년 매출 보시면 1조 4천 몇백억 올라와 있을 거예요. 와, 네. 단기에 과연 올라갈 때 그럼 누가 도움을 줬을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회사.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상호 대표님 말씀대로 아마 뉴스의 핵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에는 110위, 2003년, 2004년까지 100위 밖에 있던 회사인데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오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10위권 안으로, 11대 안으로 들어와. 이게 이 브랜드랑 이렇게 해서 보세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들이에요, 진짜.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주택 사업도 했고 동시에 또 보면 교회를 서희건설이 유명한 건 네. 대한민국에서 교회 짓는 걸로 아주 유명한 40여 개 건설사입니다. 넘게를 건축했네요. 그 대형 교회를? 교회들이야. 다 네. 지금 보니까 명성, 청운, 뭐 여의도 순복음 어머나. 뭐 해서 이런 부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교회 수주 쪽에. 지금 종교 관련해서 계속 이상하게 연계돼서 네. 나오잖아요. 네.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통일교 신천지부터 해서 메인 종교들까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교랑 상당히 밀접한 사업 연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캄보디아를 뭐 포함해서 국내에서 안 했을까? 해외에서도 저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 소개해줘도 커미션 막 20, 30%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가 아니라 큰 공사야. 맞아요. 그거 물어다 주면은 천문학적으로 네. 리베이트가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텐데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별도의 이후에 또 수사가 진행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거는 특검 기관과 별도로 그렇죠. 정말로 물론 이제 특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그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건으로라도. 실제 이후한 그림도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MBC가 이후한 그림 김건희 일가로 간 경로 일부 확인 대만 거쳐 인사동으로. 지금 요것 때문에 화랑계가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네. 모 기자에 따르면 김건희는 그림 한 점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후한 그림 요게 오빠 장모 집에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품으로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뭐 가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모사품으로 이제 만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네. 네. 그럴 수도 진품. 있겠네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진품 인증서가 이제 대만에서 올 때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한국에 와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부분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로 그렇게 확인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면 뭐 코바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술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네. 또 얼마든지 뒤에 가서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 서희건설도 서희건설인데 이 그림 이후한 그림으로 인해서 또 이 연계되는. 엄청난 국내 사실 그동안 한동안 이 조사 안 했거든요. 네. 이 그림 시장. 요게 또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실제로 지금 부산시장 와이프가 하는 조연 갤러리. 이제 조땡땡. 네. 그건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의혹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은 이게 큰 덩어리의 그림들이 뭐 우리가 이제는 뭐 전 국민의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자금 세탁용으로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후한 재벌가. 그림으로는 네. 그 부산시장 그 사모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지금 개인 소지하고 있고 소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별도의 창고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쪽으로도 수사가 좀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